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하시죠. 24일 오후 3시 41분쯤 경북 안동시 풍산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 동안 축구장 면적 1,000배가 넘는 임야를 태우고서야 진정됐습니다. 사건 진압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화재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24일 오후에 시작된 불이 26일에서야 진화가 됐습니다. 사흘간 좀 마음 졸이겠던 안동 산불 상황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시작된 날짜 24일이었죠. 24일 네. 오후 시점이었는데 먼저 위치를 보면은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회마을과 이 병산서원은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대략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이 풍천면 인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방향으로 이제 남동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첫날 오후 저녁 무렵 직전이죠. 시작돼서 다음 날 이제 거의 다 이제 진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잔불이 남아서 그것이 이제 강풍을 타고 강풍이 초속 8m가 넘는 네. 그야말로 봄 바람으로는 상당히 센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잔불이 다시 또 발화가 되어가지고 다음 날은 토요일, 일요일 걸쳐서는 더 크게 불이 번져서 급기야는 중앙고속도로의 이 상하행선, 남한동 IC와 서한동 IC 주변을 이제 통제하는 상황까지 네. 오게 되는 그것이 일요일 어제 정오 무렵에 이제 완전히 진화는 되었습니다. 네. 저도 바로 그 시각 그 구간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 그 전에는 도로는 통제는 해제가 됐지만 냄새가 이미 자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했냐는 알 수 있죠. 또 구체적인 현장 취재했던 또 우리 영 기자께서 뒤에 또 좀 얘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산불의 규모가 정말 컸었는데요. 확산이 심화가 되자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당시 다급했던 상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현장을 좀 계속 좀 둘러본 상황이었고요. 24일 이제 오후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사실 토요일 오전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큰 불이 잡히는데 됐는데 네. 사실 아까 이제 기교에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강한 바람 때문에 다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네. 이제 일요일 오후까지 계속 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이제 언급하셨듯이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게 이제 일요일 이제 저건데 불덩이가 사실 뭐 이렇게 계곡을 날아다니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고속도로 이제 산동 나들목과 남한동 나들목 사이에 양방향에 양쪽에 이제 산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통제가 되고 국도로 우회하게 되고 그날 이제 철도공사에 있는 그 코레일 측에도 사실 그날 이제 9시부터 안동에서 어선간 이제 운행하는 열차 운행을 임시로 중단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긴박한 그런 그 저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불이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동 쪽으로 이제 북동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도심 쪽으로 이제 불길이 번지게 되고 그 속에 이제 유리 이제 요양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요양원에 이제 수용됐던 이제 입소해 있던 92분의 어떤 어르신들이 경북 노인요양병원으로 이제 긴급 이송되기도 했고 네. 또 사실 이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또 많았거든요. 이게 말씀 이제 9개 마을 전체 한 1,000명 정도 되는 분들도 다시 이제 그 안동시가 마련한 그런 시설로 다시 이주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뭐 안동시가 이제 주민들 회피라든지 산불 진행 상황을 이제 재난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산불 현장에서 피어오른 연기들이 정말 검은 어떤 그런 기둥을 만들어서 그냥 안도시 도심을 다 뒤덮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연유로 사실 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사실 안동 도심에서 관측된 어떤 그런 통합 대기질 오염도가 250이 넘어갈 정도의 최악의 상황. 네. 오늘은 다행히 80 정도의 어떤 안정된 어떤 그런 보통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산불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를 했는데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고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대피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얘기하셨듯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화재가 생기면 집단 이주를 하거나 좀 대피를 해야 될 경우는 보통은 뭐 학교 강당이라든지 좀 네. 안전한 큰 넓은 곳에 이제 집단적으로 좀 당분간 피신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없었죠. 지금 네. 상황이 혹시나 해서 그러다 보니까 넘어온 위치가 이제 안동으로 보면 이제 남호면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 불길이 남호면 쪽에는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그 일대는 모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친인척 집으로 이제 분산해서 피신을 시킨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행히 이 경찰이라든지 시 지자체에서도 빨리 그 후송을 시키고 또 이제 피난을 시켜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네.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순찰에 나선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이제 오전에 9시 30분쯤 됐는데 이제 큰 불이 대충 이제 그 날이 새면서 헬기 산불 진화 헬기들이 이제 총구 동원돼 가지고 큰 불을 잡으면서 잔불 정리에 나섰던 안동시청 산불 진화대원들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아니고 산불 진화대원들이 이제 막 한 차로 이제 승합차로 현장을 빨리 가다가 이게 사실 그 농수로에 이제 빠져서 이렇게 전도되는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로 공무원 8명이 이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7명은 그냥 치료를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한 명은 오늘까지 이제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가 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의 이런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와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불구경에 나선 얌체족 논란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보통 이렇게 이 큰 불이 나면 뭐 작은 불이라도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고 긴급하게 이 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이 특수대원들이라든지 소방대원들이 많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차량들이 우선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런데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불구경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도로변에 많은 차들이 나와서 정차하고 주차를 하면서 불구경을 하다 보니까 정작 빨리 진입을 해야 될 이 특수 차량들이 진입을 하지 못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네. 방금 우리 방송 전에 그 바로 현장에 직접 달려가서 취재했던 우리 엄 기자 얘기를 방송 전에 잠시 또 뒷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는 가시다가 중간에 차를 떡 내려놓고 구경한다고 하고 네.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없나. 실제로 이 일대가 바로 풍천 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이 나무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전부 좁아요. 왕복 2차선 정도인데 이 노면의 넓이도 보통 큰 고속도로라든지 큰 국도의 너비가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좁은데 그 좌우에 그렇게 차를 주정차해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잘못된 시민 의식은 정말 따끔하게 지적받고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잔불 정리까지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그 공직자분들은 뭐 동호에 대해서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그 조사된 집계된 그 피해 현황을 보면은 산림청이 추산한 한 800헥타르 정도. 이게 800헥타르면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은 축구장이 한 축구장 1,100개 정도 넓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네. 넓은 어떤 산림이 소실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인해 가지고 주택 4채,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4동, 그다음에 축사와 이제 그 창고가 각 3동씩 이제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인해 가지고 축사 3동에 있던 돼지 한 830마리가 그 폐사하는 그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조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전문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주대 소방방재학과 손원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화재 진압 이후 절차라든지 과정은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우리나라의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민 규칙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및 지역 사고 수습 본부와 이제 중앙
그다음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서 실제 이제 피해 조사와 건축물 등의 이제 안전 진단이 이 조기에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 피해 면적의 규모 그리고 이 물적, 인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판단을 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하게 되겠고요. 이때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이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등의 이제 지원을 받게 되겠고요. 또 특히나 그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뭐 이런 국고 보조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절차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맘때 산불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당부해야 할 점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이 산행 시에는 이 흡연자는 라이터 등을 가지고 산행을 금지해야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계곡 등에서 종종 음식물을 조리하는 행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금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소강은 이 병해충 퇴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또한 있습니다. 특히 논두렁,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시는 소방관서에 신고 후 실행에 옮겨주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논두렁,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특히나 산림 내의 흡연 행위, 또 산림 지역 내에서의 음식물 조리 행위 과정에서 산불을 유발하게 되면 이 산불 유발자는 실화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주대 소방방재학과 손원배 교수였습니다. 이번 산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발생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이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문화재청에서도 바짝 좀 긴장을 했었죠. 당연히 그랬죠.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2005년도에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가 네. 이 옆에 불길이 번져 들어와서 소실이 되는 우리가 뭐 화면으로도 그 시점에 봤는데 이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더구나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문화재라 말이죠.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또 하회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뭐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항상 이런 그 도난 또는 이 화재에 대비해서 문화재청 안에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전 상황실 같은 걸 가동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24시간 가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전 상황실을 통해서 화재 현장 진압 과정 그리고 이제 불길이 어떻게 번지는지 이런 등등을 주시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문화재청과 그리고 산림청, 소방청 합동으로 지자체 포함해서 병산서원으로 불길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일대 물 작업을 했습니다. 물을 좀 부었습니다. 네. 불길이 넘어오면 그래도 물기가 있으면 불이 좀 덜 붙을 수 있고 속도가 늦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작업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또 이제 긴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병산서원의 현판과 같은 이런 문화재를 소산을 검토했습니다. 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되면 옮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현판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시 퇴거시키는, 일시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것으로 이전시키는 걸 소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소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긴박했죠. 그러나 병산소원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서 다행히 소산까지는 안 했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최종 결과로 봤을 때는 상황적으로 병산서원 자체가 소실된 것은 아니지만 병산서원을 감싸는 병산 일대, 그 주변의 산이 병산입니다. 그 병산의 일단 수목은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실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동시 지자체 안동시와 협의를 해서 복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발화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민들은 좀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이제 불이 날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토요일로 계속 이어지고 또 이제 확산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그 불이 강한 바람으로 이제 불꽃이 튀면서 사실 뭐 산 여기저기서 이제 동시에 불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막 누가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일부에서는 등산객이 담배꽁초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초기에는 사실 그 이제 인근에서 이제 뭐 한 어르신이 노뚜껑을 태우다가 불을 냈다라는 말들이 이제 SNS라든지 확산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고 예.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발화 지점에 이제 차량이 한 대 서 있었고, 그래서 그 차량과 이제 그 당시 어떤 주민이 이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오전부터 한 2, 3일 동안 이게 산불 방지 기술협회 경북 지회가 있어요. 이제 산불이 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피해 규모도 조사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이 단체가 경북도와 안동시와 함께 한 3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거칩니다. 조사를 거쳐서 일단은 지금 이제 견적을 뽑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언제부터 할지를 이제 판단해서 조만간 본격 조사를 해야만이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것도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는 좀 확보가 된 상황이죠? 네, 이제 방금 엄 기자께서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CCTV 영상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방금 뭐 논두렁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은 이 일대가 저도 이 일대를 많이 다닌 편이지만은 이 일대는 등산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 CCTV가 확보되어서 누구 한 명이 차량이 진입을 하더라, 그리고 사람이 내리더라라는 얘기도 지금 정원이 주변 마을 사람을 통해서 정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러한 전문기관들과 협의해서 아마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조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고성과 강릉의 산불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산불 피해 규모가 국내 3번째인데다가 인근 지역에서도 지난달부터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이야기 덧붙여 주시죠.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대한 산불이 덮쳐가지고 사실 뭐 고통이 겹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 같은 경우는 모든 재정들을 지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코로나19 관련 부분에 뭐 생계비라든지 소상공인들 재할 그 자립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또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재원들이 사실 부족할 것으로 이제 우려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미 아마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든지 내지는 특별 교부금이라도 긴급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부에서 각별히 이렇게 대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전체가 선포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강원도의 그 속초, 양양, 고성, 강릉 해서 엄청난 큰 불이 났거든. 그 소실된 면적이 한 3,000헥타르인 거 엄청나게. 지금 이제 800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이번에 농가, 축사 그리고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작년에 강원도만큼의 생계 터전을 잃을 정도의 그 규모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자체 선포는 저는 뭐 쉽지는 않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직접 터전을 잃은 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뭐 재정 지원, 교범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여기서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전부 다 4월에 일어납니다. 4월에. 네. 작년에 강원도 불도 그렇고 이 4월달에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사흘간 800헥타르를 태우고 진화된 안동 산불의 원인과 피해 정도 전반을 파악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